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못 들어오셨는 것 같은데 일단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저희 이제 13번째 강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끝나면 이제 2시간만 더 하면 이제 저희 종강입니다. 일단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 먼저 저희 이번 학기에 제가 처음부터 공지드렸던 것처럼 이번 학기는 중간평가 없었고 기말고사만 있을 거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기말고사만 있을 거고 테이크홈 에그잼으로 보게 됩니다. 아마 연락들 다 받으셨을 텐데 학교에서 전면 오프라인 시험 불가하다고 오늘 공지가 내려왔고 저희 사실 안 보려고 하긴 했었는데 저희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테이크홈 이그잼 볼 겁니다. 그래서 테이크홈 이그잼 우리 이거 오타가 있네요. 준이 아니죠? 네, 12월 지금 달력을 볼까요? 잠시만요. 네, 오늘 하고 10일 지나면 네, 17일 날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같은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시간은 일단 1시간 반. 우리 원래 잡혔던 시간 1시간 반 플러스 10분은 이제 서브미션 위한 시간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블랙보드 웹사이트에다가 제가 6시 45분 정각에 이날 시험 문제 올려드릴 거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각각 시험 문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곳에서 시험을 치르면 되실 텐데 종이 또는 뭐 아이패드가 편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아이패드까지 본인 손으로 답안지를 작성하셔서 스캔을 뜨던 아니면 그냥 아이패드에 있는 화면을 캡처해서 저희가 블랙보드 웹사이트에 업로드까지 해주시면 시험이 마무리됩니다. 지금 1시간 반 시험이고 우리가 10분을 더 추가적으로 드리는 거는 이건 서브미션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풀고 10분 동안 찍어서 올리는 데까지 10분을 더 드리는 거라서 이 8시 25분이 지나면 더 이상 추가적인 뭐라고 하죠? 추가적인 서브미션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시 얘기하면 시험은 1시간 반인 거고 그 이후로는 시험 답안지 올리는데 시간을 쓰셔야 되고 그때도 이제 시험을 풀고 계신다면 아마 시간에 업로드 못 하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꼭 확인해 주시고 당연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테스크를 테이크홈 이그잼을 보지만 절대 10분 지난 이후로 저희가 서브미션 안 될 거니까 인터넷 상황이랑 본인이 이 시간만큼은 편하신 곳에서 인터넷이 원활히 움직일 수 있는 곳에서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들은 본인들이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온라인 시험 볼 거고요. 시험 범위 전범입니다. 전범이고 저희가 1장부터 저희가 마지막 시간까지 배우는 모든 범위를 포함이 될 거고 지금 오늘 10강이 아마 거의 끝날 텐데 끝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거랑 마무리해서 11장까지 해서 저희 시험 범위입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저희 오픈북 시험 볼 거고 네, 다 됩니다. 다 메터를 다 사용하셔도 되고 근데 같이 일하시는 그러니까 같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끼리는 네, 카피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고 시험 이렇게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블랙보드로 한 번 더 공지하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희 어쨌든 요 컴정원이죠. 저희 이제 배우는 걸 이제 저번에 항상 했지만 일주일에 1시간 반씩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점수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석사과정 요거 하기를 위해서 당연히 학점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도 얻어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아시겠지만 시험이 없으면 공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이 끝나면 딱 2주가 남으니까 요 2주만이라도 꼭 본인이 시간을 쓰셔서 꼭 이번 학기 머신러닝 수업을 통해 뭐라도 얻어가시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두 번째 공지사항이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과 레포트에 관한 얘기고 저희가 이번 학기에는 두 가지 트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 그러니까 프로젝트 진행하셨던
분들과 어떤 저희가 임플리멘테이션 프로젝트 진행했던 분들이 있었고, 원래 기존에 본인들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파이널 프로젝트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프로젝트의 슬라이드, 그러니까 전체 우리의 이제 개발에 대한 슬라이드가 들어와야 되고, 이거를 이제 비디오로 맥시멈 5minutes로 비디오로 인코딩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원래는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못하니까 이렇게 진행함을 양해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레포트도 포함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포트 양식과 프로젝트 슬라이드 양식은 자유인데, 뭐 저희가 어떤 리서치 페이퍼와 유사한 형태로 인트로덕션, 레이트 워크, 어프로포즈 메소드, 디퍼런트 리저트, 컨클루전, 퍼더 워크 정도까지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 뭐 여기에 국한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자유 양식으로 작성해 주면 됩니다. 듀 데이트는 12월 20일 자정까지입니다. 요게 이 데드라인이 저희가 임플리멘테이션 프로젝트 하셨던 분들도 동일한 데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파이널 프로젝트 관련된 질문, 인스트럭션은 다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임플리멘테이션 프로젝트 진행하셨던 분들은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까지 진행하셔야 되고, CNN 임플리멘테이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까지 배우면 저희가 CNN의 트레이닝 과정에서 필요한 테크닉들, 그러니까 어드밴스드한 테크닉들에 대해서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우리가 CNN 아키텍처, 챕터에서 배웠던 것처럼 아키텍처를 디자인해서 어떻게 네트워크까지 학습을 해볼 수 있을까를 일련의 과정을 구현을 해보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프로젝트 1에서 그냥 뉴럴넷을 임플리멘트 했다면, 이제 CNN 임플리멘테이션, 그러니까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로 구현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질문 한번 받고 갈까요? 프로젝트에 코드는 괜찮습니다. 개별 연구하셨던 분들은 코드는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는 제가 블랙보드에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찬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디테일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할 거고요. 뭐 사이퍼10 데이터셋 받아서 데이터 로더 부분과 어그멘테이션, 프로세싱 부분들이 다 프로그램 파이썬 코드로 제공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한 번씩 한 줄 한 줄 따라가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파이썬 코드 자체가 매우 직관적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들여서 천천히 보시면 이해되실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디바이스 해서 모델 정해서 로스랑 옵티마이저를 정해서 쭉쭉쭉 학습을 하면 됩니다. 배치 사이즈랑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들 정하면 되고, 우리가 트레인한 모델을 세이브하는 과정과 모델을 로드하는 과정도 다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테스팅 과정에서는 어떤 모델을 이밸루에이션 모드로 놓고 해야 된다는 거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과제에서는 이제 VG 네트워크, 저희가 아키텍처 섹션에서 다루었던 VG 네트워크를 실제 구현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GG는 쭉쭉쭉 다 줬고요. 사실 구현 다 되어 있습니다. VGG는. 그래서 따라가면 되고, VGG 트레이닝 하는 것까지 쭉 해보면 됩니다. VGG는 사실 다 짜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쭉 보시면 되고, 우리가 프리트레인된 모델, 에폭 250번까지 돌린 모델도 다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에폭 한 번만 더 추가로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VG 16에 대한 그거를 돌려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말 기초적인 코딩이니까 정말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는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꼭 한 줄 한 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옵티마이저가 이해가 안 된다, 여기서 쓰는 뭐 토치.no gradient 이런 펑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검색해 보면 정말 정리된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시간을 써서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쭉 따라가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레슨넷까지 구현을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 레슨넷도 CN 아키텍처 챕터에서 다 배웠고 이거를 간단하게 구현을 해볼 건데 이 스켈레톤 코드에 저희가 인풋 아웃풋 맞추는 거 나머지 파트들 다 구현되어 있고 이 블랭크 부분만 사실 짜면 돼요. 이 블랭크 부분만 짜면 되는데 정말 몇 줄 안 됩니다. 블랭크만 짜면 되는 거 정말 글쎄요 한 20줄 되나? 전체 프로젝트 다 해서 생각보다 짜야 될 건 정말 없어요. 저희가 막 몇백 줄, 몇천 줄 짜는 거 아니고 정말 20줄, 길어도 30줄이면 다 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꼭 시간 들이셔서 한번 본인 스스로 구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레슨넷을 네, 조금 구조가 바뀌었는데 요거는 한번 쭉 보시면 돼요. 다 코드에 정의해 드렸고 네, 디폴트로 다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해하는 수준에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블랭크 부분만 짜시면 되고 25개의 블랭크가 코드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네, 다음 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네, 마찬가지로 이 임플리멘테이션 프로젝트는 12월 20일 네, 자정까지 블랙보드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 관련해서도 저희가 블랙보드에 네, 그 섹션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제출하시면 되고 첫 번째 프로젝트랑 동일합니다. 코드 제출해 주시고 레포트 제출해 줘서 한 페이지로 3페이지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안하신 디스크립션인 코드에 또 설명도 좋고요. 결과도 좋고 디스크립션 자유롭게 본인이 한 장에 본인이 하셨던 것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포트는 영어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카피 안 되고요.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안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 석사과정 요 과목이 사실 시간도 좀 적고요. 1시간 반 일주일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본인이 더 쓰지 않으면은 사실 얻어갈 수 있는 게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시간을 쓰시고 학점도 잘 드릴 거예요. 점수도 잘 드릴 건데 정말로 본인이 뭔가를 얻어가고 싶으면은 절대 카피하시면 안 돼요. 카피는 제가 예외 없이 다 처리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뭐 학점에서 무조건 다 F로 처리할 거니까 절대 베끼시면 안 되고 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하셔서 제출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꼭 이거 지켜주시기 바라고 이 얘기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서도 정말 저도 최대한 학점을 잘 드리려 노력할 건데 카피 걸리시면 무조건 다 F입니다. 네, 이건 어떤 예외도 없고요.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관련된 설명이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2를 진행하려면 이제 파이토치 튜토리얼을 좀 따라오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파이썬은 프로젝트 1을 하면서 좀 배웠는데 이제 파이토치라는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저희가 파이썬을 했을 때 백프로파게이션 하고 하는 많은 모듈들이 다 우리가 함수 형태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이토치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런 튜토리얼 있어요. 딥러닝 60분짜리 이거 튜토리얼인데 여기도 나왔으면 60분이면 됩니다. 딱 1시간만 드리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꼭 여기 들어가셔서 1시간을 쓰시고 파이토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신 다음에 프로젝트 2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좀 말을 빨리 드렸는데 관련해서도 제가 메일로 다시 한번 드릴게요. 공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식풀이 위주는 아닙니다. 저희가 배웠던 것들이 수식풀이는 사실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해의 수준을 묻는 질문들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그모이드를 쓰면 왜 어떠한 뉴럴 네트워크 CN에서 시그모이드를 쓰면 왜 학습이 잘 안 되나 그래서 왜 사람들은 이제 렐류를 쓰기 시작했나 이러한 이해 중심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해가 사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개별 과제 레포트도 영어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하는 이유가 사실 저희 강의 자료 다 영어였고 실제 영어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이런 거 틀려도 되는데 네. 단어 선택 이런 게 다 한글보다 영어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쓰시다 보면. 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강의 이제 더 하고 다음 주 이제 1시간 있고 우리 추가 그때 보강회든 1시간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일단 CNN 아키텍처의 CNN 아키텍 제안에서 트레이닝을 할 때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배운 트레이닝 기법들이 있지만 CNN을 위해서 어떤 CNN을 위해서 따로 제한된 어드밴스 테크닉들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관점에서 여러 가지들을 볼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를 사람들이 이제 CNN에서 쓰지 않는 이유, 어떤 모던 현대 CNN 네트워크에 쓰지 않는 이유들이 어떤 3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레디언트 베니시 프로블럼, 시그모이드 아웃풋,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아웃풋이 제로 센터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익스포넨셜 텀이 계산하기 힘들다,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 라는 3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탄젠스 펑션, 랠리 펑션들이 나왔고 얘네들도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리퀴드 밸류 펑션이 또 제한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할 건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n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쳤을 때 n개의 데이터가 2디멘저널의 피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X라는 데이터는 n by d 매트릭스가 될 거죠. 그렇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어떤 피처 스페이스 상에 뿌리면 다음과 같이 점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0,0 이 중심을 기점으로 사실 뭐 다양하게 퍼져 있을 텐데 이 데이터는 그래도 괜찮은데 뭐 0,0이 여기인데 이렇게 퍼져 있는 데이터도 있을 거고 이렇게 다양하게 퍼져 있는 데이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분별하는 어떤 클래스파이어를 학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클래스파이어라는 게 뭐였죠? 어떠한 요 디시전 바운더리를 학습하는 거였죠. 기억하시죠? 요거 우리 초반기에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이죠. 요 디시전 바운더리 뭐다? 디시전 바운더리 법선 벡터가 우리가 찾아야 되는 러너블한 파라미터 W를 표현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자, 무슨 얘기예요? 요게 2차원 벡터니까 우리의 러너블한 파라미터 W는 W1, W2의 두 개의 두 개의 엘리멘트로 구성되어 있고 얘가 이제 저 법선 벡터의 기울기를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산발적으로 퍼져 있다 보면 자, 우리의 트레이닝은 만약에 얘가 파지티브고 무슨 색깔로 할까요? 요런 색깔로 합시다. 파란색. 얘가 네거티브면 얘가 네거티브면 우리의 클래스파이어는 잘못 클래시피케이션 된 샘플들을 가지고 코스트가 결정이 되고 그 코스트를 가지고 이 W를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W가 점점 학습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옵티멀한 W가 될 텐데 이 과정을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풋 데이터가 저렇게 산발적으로 퍼져 있으면 우리가 이 옵티멀 파라미터 W까지 가는 게 즉 이니셜부터 시작해서 이 옵티멀 파라미터까지 이제 디시전 바운드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 과정이 매우 언스테이블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얘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퍼져 있으면 이 뭐랄까요? 이 코스트가 뭐였죠? 어떤 샘플의 위치에서 디시전 바운더리까지의 거리였죠.
그쵸? 그쵸. 왜냐면 코스트 자체가 어떻게 정의되죠? 우리가 실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에스티메이션한 아웃풋에다가 어떻게 됐죠?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아웃풋의 시밀러리티니까요. 디스턴스니까요. 그쵸?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노멀라이즈 되어 있지 않으면 클래스킨 로스가 매우 센시티브 할 거죠. 어떤 웨이트 매트릭스 안에서의 어떤 러너멀 파라미터 W가 매우 센시티브하게 움직일 거고 이때는 옵티마이저가 매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인풋을 노멀라이즈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샘플이 이렇게 퍼져 있다고 쳤을 때 우리는 많은 경험에 의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0,0을 기준으로 이렇게 well distributed하게 분포를 시키면 우리가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생각해 봤을 때 요 디시전 바운더리가 낫냐 요게 낫냐 라는 요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는 문제에서 훨씬 더 스테이블하게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뭐냐? easier to optimize. 즉 학습이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거고 어떤 웨이트의 작은 변화에도 덜 민감하게 내 학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저런 분산된 데이터를 어떻게 잘 노멀라이즈 하느냐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는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예요. 평균을 빼서 분산 나눠준다. 즉 노멀 디스트리뷰션 바꿔준다 라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런 데이터셋의 평균 자 여기에 평균을 찾고 분산을 찾아서 평균을 찾고 분산을 찾아서 평균으로 시프팅을 시켜주고 이렇게 분산으로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노멀라이즈가 사용이 되고 이렇게 간단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도 정말 많이 쓰이고 이 정도의 노멀라이즈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우리의 성능 향상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간단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의 노멀라이제이션 말고도 많은 방법들이 사용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PCA라든지 또 화이트닝과 같은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 요것들은까지는 저희가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되고 이 데이터들의 코베리언스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데이터의 각각의 채널들의 관계에 관한 얘기인데 이런 채널들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어떤 PC에서 디콜레이트 데이터로 만들다든지 이렇게 프로션에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화이트닝을 해서 이렇게 이 뭐랄까요 이 XY 축에 어떤 베리에이션이 없어진 어떠한 이 화이트닝된 매트릭스를 만든다든지 하는 기법들도 사용되고 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실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왜냐?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앞서 설명했던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의 노멀라이제이션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 과목에서 계속 보고 있었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생각해보면 사이파탄 데이터베이스가 만약에 32x 32x 3였다고 치면 방법마다 알렉스넷, VGG넷 또는 레스넷 방법들마다 그 각각의 방법들이 사용하는 노멀라이즈 방법들이 약간씩은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어 알렉스넷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셋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평균을 찾아서 서브트랙션을 해버리는 거, 평균을 빼주는 거고 어떤 VG 네트워크는 퍼 채널의 민을 찾아서 빼주죠. 퍼 채널의 민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미지가 있을 때 너무 크게 그렸네요. 이렇게 이미지가 있을 때 얘네들을 각 채널마다 평균을 내면 1x1x 3디멘저널의 하나의 벡터가 나오겠죠? 이 벡터를 가지고 서브트랙션을 해주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서브트랙션이니까 이건 필요 없겠네요. 네. 이렇게 서브트랙션을 해서 새로운
인풋을 만들어주는 걸 쓰고, 네, 레슨에서는 퍼 채널의 민을 빼주고 그 다음에 퍼 채널의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을 나눠주는 형태로 노멀라이즈를 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노멀라이즈들만 사용해도 어떤 이미지 프로세싱 또는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뒷단의 네트워크들의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PCA나 사실 화이트닝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볼 내용은 이제 Weight Initialization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 봅시다. 저희가 앞에 뉴럴넷을 할 때 얘기했었던 걸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풋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히든 인풋이 X, 아웃풋이 Y라고 쳤을 때 히든 레이어의 앞뒤에 이렇게 W1, B1, W2, B2가 있었죠? 자, 기억하죠? 여기까지는. 자, 이걸 어떻게 하죠? 처음에 어떤 컴퓨테이션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표현했죠. 이거 저희가 배웠던 거고, 이랬을 때 자, 이러한 W, B1, W2, B2가 우리가 찾아야 되는 런어블 파라미터입니다. 그쵸? 자, 찾는다라는 게 뭐였죠?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같은 옵티미제이션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파라미터 값, 최적의 W1, B1, W2, B2를 찾아야 되는데, 자,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겠다.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하죠? 이니셜라이제이션이 필요했었죠. 어떤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시작해서 우리가 쭉쭉쭉 그레디언트 따라가는데, 이 이니셜라이제이션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왜 중요한지 해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이 W를 0으로 넣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이 W를 또는 B를 뭐랄까요? 요 뭐라고 하죠? 요 러너블한 파라미터를 0으로 넣고 학습을 해본다고 치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죠? 우리의 인풋이 D 곱하기 1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얘가 모두 다 0이면 제 톤은 어떻게 되죠? 0이 돼버려요. 그쵸? 그래서 쭉쭉쭉쭉쭉 가다 보면 어떠한 이 로스를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이 로스가 제대로 계산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중간 아웃풋들이 다 0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 자체가 처음부터 로컬 미니멈에 빠져버립니다. 네, 로컬 미니멈에 빠져서 사실 학습이 어렵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W 자체는 사실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거,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정말 랜덤 값을 사용하는 거예요. 정말 랜덤 넘버를 사용하는 건데, 자, 우리가 랜덤한 변수, 그러니까 랜덤한 파라미터로 설정을 한다 라는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랜덤 변수를 가지고 이니셜라이즈 할 수 있는데 가장 쉬운 거는 가우시안이죠.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랜덤한 값을 넣으면 사실 그건 그냥 가우시안이죠. 그렇죠? 왜냐 우리가 이건 우리가 확률 변수 이럴 때 배웠을 텐데 많은 트라이얼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수의 트라이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디스트리뷰션이 가우시안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어쨌든 가우시안이 제일 쉬운 거고, 해볼 수 있는 건 제로민으로 가우시안을 넣고 1.01 1의 마이너스 2승 이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줘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네트워크가 작은 경우에 스몰한 네트워크에는 어느 정도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도. 사실 네트워크가 작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왜 하냐? 빅포한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위함이죠. 딥러닝처럼 엄청나게 복잡하고 레이어가 몇백 개 단위로 들어가는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사실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제한적입니다. 이유를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간단한 토이 이그젬플을 준비를 했는데 뭐냐, 배치 안에 있는 우리의 인풋 샘플이 100개고 100개고 인풋 피처가 500 by 1이고 히든 레이어가 500 by 1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풋 이미지가 인풋 벡터가 500 by 1일 때 우리의 뉴럴넷 뭔진 모르겠지만 W1, B1으로 구성된 뉴럴넷의 아웃풋이 500 by 1이 되겠죠. 왜냐? 얘가 히든 레이어니까. 맞죠? 그리고 이제 쭉쭉쭉쭉 붙을 겁니다. 우리가 1000개의 샘플을 생각했으니까 우리 인풋 벡터는 100 by 500이고 우리의 컨볼루션, 우리의 여기는 컨볼루션 그냥 뉴럴넷이죠. 뉴럴넷의 파라미터는 500 by 50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10개의 레이어를 가지는 그리고 각각의 500개의 뉴런이 있는 레이어를 생각을 해보고 그때 논리열 때 탄젠트 펑션으로 놓고 이니셜라이즈 해본 다음에 한번 어떻게 랜덤 이니셜라이저를 줬을 때 가장 학습이 잘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네트워크는 지금 이런 식으로 구성될 건데 인풋 x가 있고 어떠한 w1, b1이라는 파라미터가 있고 탄젠트라는 논리니어 펑션이 있고 요게 히든 레이어 하나의 아웃풋이 될 거고 h1이라고 해볼까요? 여기에 다시 한번 컨브가 붙어서 컨브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뉴럴렛이 붙어서 탄젠트가 붙어서 h2가 되고 이러한 과정이 10개 요게 10개 레이어로 구성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간단한 뉴럴넷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때 저러한 W와 비례를 어떻게 이니셜라이즈 했을 때가 최적인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네, 계속 가겠습니다. 자, 먼저 탄젠트 펑션 어떻게 됐었죠? 이거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1에서 1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요. 그렇죠? 민맥스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정해져 버리죠. 이렇게 될 텐데 펑션이 될 거고 이걸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저희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작은 랜덤 값 평균이 0이고 분산이 0.01 즉 거의 다 0에 가까운 값들이 나오는 랜덤 변수겠죠? 랜덤 값이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게 우리의 뉴럴넷 이 각각의 모듈을 백프로포션 하려면 우린 벌써 다 배웠죠? 이 뉴럴넷이 W하고 인풋 X와 W가 곱해져서 S가 아웃풋이라고 할 때 이렇게 그려지고 우리 X는 D 곱하기 1 W는 N 곱하기 D S는 N 곱하기 1로 표현이 될 때 어떤 로스를 우리가 뒤에서 들어온 아웃풋으로 들어오는 로스를 가지고 백프로파이션 할 때 요거 로스를 X로 미분한 거는 요거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의 아니죠.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의 로컬 그레디언트를 곱해서 쭉쭉 계산이 되는 거고 W도 로컬 그레디언트와 요거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표현이 됩니다. 이거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저희 앞강을 보시면 돼요. 저희 다 했었던 거고. 자, 이걸 이해하면서 해봅시다. 기억하면서. 자, 우리의 인풋 X부터 각각 히든 레이어를 그냥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할게요. 쭉쭉쭉쭉쭉 해서 우리 아웃풋까지 10개 레이어 가는데 이젠
요 W들을 W를 아주 작은 값으로 처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쨌든 우리는 뭐예요? 이 W1, B1, W1을 곱해서 H1이 나오고 이 H1에 W를 또 곱하고 또 곱하고 또 곱하고 쭉쭉쭉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어떤 이 인풋 X의 디스트리뷰션을 처음에 봤을 때는 이러한 가우시안 형태라고 생각했을 때 이 X에다가 0에 가까운 값, 즉 아주 작은 W를 곱하다 보면 이 값들이 어떻게 되죠? 점점점 0으로 가는 거죠. 자,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가 여기가 0이에요 지금, 그쵸? 그래서 0으로, 왜냐면 이 분포에다가 또 0이 가까운 값을 곱하면 또 0이 가까워질 거고 한 두세 번 통과해버리면 이 x가 그냥 다 0으로 가버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 히든 레이어 요 값이 다 0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쵸? 자, 이 히든 레이어가 이제 0으로 간다. 무슨 얘기냐, 어떠한 하나의 레이어에서 이 인풋 x가 0이 된다는 소리죠. 자, 그때 왜 학습이 안 되느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요거죠. 자, 우리가 W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찾죠? 요 로스를 W로 미분한 값을 가지고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학습을 하는데 X가 거의 0에 가까워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얘가 0이 돼버리죠. 이 텀이. 즉 뭐예요? 요게 0이 가까이 되죠. 무슨 얘기냐? W를 업데이트해야 되는 요 로스 그레디언트가 거의 0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의 W는 더 이상 학습이 진행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작은 값으로 W 이니셜 했을 때는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올 액티베이션이 제로가 돼버리는 문제가 돼서,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요거 요 텀 때문에 더 이상 W가 가까이 학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아까처럼 0.01로 두는 게 아니라 여기 처음에 했던 것처럼 요게 아니라 조금 더 큰 값으로 줘보면은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한번 0으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1로 놓고 가우시안을 만들어 봅시다. 1로 놓고 가우시안을 만들어 봅시다.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1로 놓고 하면 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풋 X와 히든 레이어들 쭉쭉 생각해보면, 자, 얘가 1이라는 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이라는 건 사실 정말 큰 값인 거죠. 그렇죠? 0의 주변에 분포하긴 하지만 W 값이 사실 정말 큰 값이거든요. 왜냐하면 커널에다가 저 값들을 다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커널이 거의 1에 가까운 값들이면은 걔네들을 다 곱해서 더해지니까 사실 값들이 점점점 커질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렇죠? 값들이 점점 커질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가 있었죠? 탄젠트 논리니어 펑션을 썼었죠. 이 예시에서는. 그래서 탄젠트가 어떻게 되죠? 값이 커버리면, 값이 너무 크면, 그 너무 크다는 게 양수로 너무 클 수도 있고 음수로 너무 클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1이거나 마이너스 1로 세츄레이션 돼버리죠. 탄젠트 펑션 같은 경우는. 그쵸? 일단 탄젠트로 생각하고 나중에 다른 액티베이션 확장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의 값이, 인풋 값이 너무 커져버리거나 너무 마이너스로 커져버리면 우리의 탄젠트 펑션을 통과한 후에는 다 플러스 1이거나 다 마이너스 1로 가버려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1, 잘 안 보이실 텐데 마이너스 1이거나 1.0이거나 플러스 1.0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 안 보이시는데 이 분포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분포가 거의 지금 0의 수렴에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과 1의 수렴에 있는 경우고요. 이런 식으로 쭉 됩니다. 결국에 뭐냐? 자, 마이너스 1에서 1로 간다라는 게 뭐죠? 그레디언트가, 자, 우리 액티베이션 배울 때 어떻게 했죠? 탄젠트 펑션에서 세츄레이션 돼버리면은 그레디언트가 0이 돼버렸죠? 기억하죠? 왜 그렇죠? 탄젠트 펑션의 그레디언트가 로컬 그레디언트가 빵이기 때문에요. 저 영역에서. 요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앞에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결국 뭐예요? 학습이 되지 않아요. 정리해보면 웨이트, 그러니까 저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0으로 이니셜라이즈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너무 작은 값 또는 너무 큰 값으로 해버리면 이렇게 어느 경우도 학습이 잘 안 돼요. 그 말은 뭐죠? 적당한 값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해야 되죠. 자, 적당한 값, 리즈너블한 값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야 돼요. 자, 리즈너블한 값. 리즈너블한 값으로 이니셜라이즈 한다는 게 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해답이 이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10년에 나온 자비얼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 자비얼 이니셜라이즈 썼을 때는 여기 이제 우리가 중간에 액티베이션 값들을 분포를 이렇게 그려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형태로 이렇게 값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형태로, 분산이 어떤 컨스탄트 값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표현이 액티베이션 맵들이 각 레이어마다 정의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학습이 잘 되겠죠.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니셜라이제이션 했을 때 가장 잘 되느냐? 자,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여기서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모든 레이어에서 0.01을 줬었고, 요 케이스에서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1로 줬었고, 모든 레이어에. 근데 이제 요러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줄 겁니다. 이게 1 오버 스퀘어 디멘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쭉쭉쭉쭉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arbitrary한 H1, 뭐 H2라는 뭐랄까요? 요 히든 노드가 있을 때 요 중간에 있는 요 파라미터, 요 W라는 파라미터를 이니셜라이즈 할 때 1 오버, 그러니까 얘가 D1 타임스 1이고 얘가 D2 타임스 1이라고 했을 때 얘를 D1 마이너스 1로 노멀라이즈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 액티베이션의 이런 아름다운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요렇게 1이나 0.01이 아니라 1의 D1의 루트의 루트분의 1로 했을 때가 이렇게 리즈너블한 이니셜라이즈 되느냐, 네, 생각을 해보려면 이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W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X, 통과해서 나온 S를 생각했을 때 뭐냐면 우리는 이 X의 베리언스와 이 S의 베리언스가, 즉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랑 연관되죠? 이 베리언스가 서로 거의 똑같길 바래요. 이게 거의 똑같다면 요렇게 이게 이니셜부터 쭉쭉쭉 진행해 가면서 우리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또는 베리언스가 점점점 보존되면서 값이 나올 거죠. 그쵸? 근데 왜 1 오버 이렇게 쓰면 왜 되느냐 생각해보면, 수식을 해보면, 자, 요 S의 베리언스는
x와 w의 곱의 베리언스로 표현되죠. 맞죠? 그리고 이제 베리언스라는 자체가 어떤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뭐 당연하죠. 베리언스 어차피 평균 빼서 제곱섬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베리언스가 이 시그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베리언스를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걸로 얘네를 디컴포즈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떤 w와 x에 각각에 해당하는 평균 분산으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 알고 있죠 벌써. 어떤 x 인풋의 평균과 w의 평균을 일단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이니셜라이저를 벌써 0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인풋도 0으로 이니셜라이즈 했고 요 w도 이니셜라이즈를 0으로 했어요. 네, 제 말은 평균을.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죠? 요 텀이 0이 되고 요 텀이 0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남는 텀은 뭐죠? 요거 남고 이렇게 표현되죠. 자, variance S 어떠한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 모듈의 아웃풋의 분산은 어떤 각각의 엘러먼트 xi의 각각 엘러먼트의 분산과 wi의 엘러먼트 분산의 곱의 서메이션이다 까지 표현이 되죠. 그렇죠? 자, 요 xi와 wi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 xi라는 게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뭐 x 뭐 이 xi를 뭐 500 by 1 벡터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xi1, xi2, xi500이라는 이렇게 될 텐데 이 각각은 어떻게 되죠? 인디펜던트하죠. 그렇죠? 인디펜던트이 뭐예요? 이 두 개의 엘러먼트들은 서로의 독립사건이에요. 이 두 개가 영향을 미쳐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이 서메이션이 그냥 단순 곱으로 표현되는 거죠. 단순 곱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뭐죠? n개 즉 이 디멘전 이게 n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디멘전으로 서메이션 했기 때문에 그냥 이 n만 곱해주면 끝나요. 그렇죠? 결론은 뭐냐? 어떠한 아웃풋의 분산은 인풋의 분산과 w의 분산의 n을 곱한 형태이다. 그렇죠? n을 곱한 형태이다. 여기까지 왔죠? 자, 근데 w의 분산이 뭐였어요? w의 분산이 뭐였죠? 자, w 분산 1 over d 루트죠? 1 over 루트죠? 자, 그래서 뭐야? 얘가 이렇게 1분의 1, n분의 1으로 표현이 되니까 얘와 얘가 없어져 버리죠. 약분되죠. 그 말은 뭐예요? 이 텀이 사라지고 물론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남는 건 x만 남는다. 결론은 뭐예요? 요 아웃풋의 베리언스가 인풋 x의 베리언스랑 같다. 이러한 성질을 가진다. 즉 이렇게 자비어 이니셜라이즈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 이니셜라이제이션의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줬을 때 우리의 네트워크가 깊어질수록 베리언스가 보존되면서 값들이 나오니까 우리는 어떠한 이렇게 발산하거나 0으로 가지 않고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고 이게 바로 이제 자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대 많은 딥러닝 방법들이 이러한 자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 많이 쓰고 있고 요 말고 사실 또 어드밴스 버전들이 있는데 자비어가 사실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질문을 한번 받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 1로 하면 왜 값이 더 커지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럼 영상을 생각해 봅시다. 영상.
자, 내 영상 있고 우리의 뭐 아웃풋 값 있죠? 뭐 이렇게 몇 초? 0부터 2호 값이니까 뭐 64, 뭐 63, 60, 70, 71, 72, 31, 32, 36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쳤을 때 자, 아주 간단한 형태의 2x2의 커널 생각합시다. 커널. 자, 평균이 0이지만 분산은 분산이 1이에요. 정말 큰 값이니까 얘는 뭐 한 1.5도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1.6도 나올 수 있고 뭐 0.9도 나오고 뭐 2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커널에 이 피처 인풋을 곱하게 되면 곱한다라는 건 뭐죠? 이 값과 얘네들 값을 더하는 거죠. 곱한 거죠. 어떻게 되죠? 64에 1.5를 곱하고 63에 마이너스 1.6을 곱하고 70에 2.9를 곱하고 71에 2를 곱하는 거죠. 어떻게 돼요? 값이 이니셜 분포보다 훨씬 커지죠. 뭐 보면은 거의 대략 한 2, 300 넘게 값이 나오죠. 그렇죠? 자, 다음번에 요런 커널을 또 곱했다. 값이 점점점 커지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하느냐? 컴포트 차이 자체는 노멀라이즈 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커널에 만약에 서메이션으로 뭐 나눠주고 하는 노멀라이즈도 있다면, 노멀라이즈 텀이 있다면 그럴 수 있지만 이 노멀라이즈 텀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서메이션으로 계산이 되니까 1에 가까운 값이 나온다면 정말 계속 값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정님 만들었고 그래서 네 결론은 네트워크 이니셜라이저가 정말 중요하다. 딥러닝에서는. 그래서 너무 작으면 액티베이션들이 점점 0으로 가서 점점점 이렇게 액티베이션들이 딥하게 갈수록 0으로 가버려서 학습이 안 되고 너무 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발산을 해버려서 학습이 안 되고 적당한 이니셜라이즈 했을 때 이렇게 분산이 뭐랄까요 보존되면서 학습이 잘 된다라는 거고 적당한 뭐랄까요 적당한 요 파라미터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26페이지에서 베리언스가 1 over n인 경우를 다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 여기요. 그쵸? 자, 이게 왜 그렇게 되죠? 자, 베리언스랑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어떻게 연관이 되죠? 혹시 확률 시간에 저희 배웠었죠? 자, 베리언스랑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어떻게 관계가 있어요? STD. 네, 그쵸? 맞아요. 제곱 관계가 있죠?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스퀘어 루트를 씌워놓은 게 이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건 베리언스니까 어떻게 되죠? 제곱을 해야 되니까 얘가 1 over n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n이 여기서의 d1인 거예요. 그러니까 d1이 아까 채널, 그러니까 요 디멘전이라고 했으니까 이 디멘전이 여기서 n이죠, n.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1 over n이 되는 겁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잠시만요. 오늘 좀 가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네, 한번 열심히 가봅시다. 네, 오늘 세 번째로 저희가 볼 내용은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CNN에서는 이제 빠져서는 안 되는 모듈 중에 하나입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이제 모듈이 ICML이라는 학교에 2015년도에 제안이 됩니다. 이게 뭐냐? 이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왜 하느냐? 어떤 인터널 코비런스 시프트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자, 뭐냐? 좀 어렵게 써놨는데 결론은 이거죠. 우리가 중간에 있는 어떤 intermediate feature activation 맵을 생각을 했을 때
이걸 피처를 한번 어떤 피처 스페이스상에 뿌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학습이 잘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0에 가깝게 이렇게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길 바라는데 실제 학습을 하다 보면 이 피처 벡터들이 어떤 0보다 큰 부분으로 이렇게 발산을 해버리는 순간들이 와요. 다양한 이유에서 요러한 현상이 이제 인터널 코베넌 시프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당연히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의 액티베이션 디스트리뷰션의 체인지가 어떤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요 피처 값들이 이렇게 잘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자, 배치놈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걸까요? 이 애들을 다시 잘 well distribution 된 well defined 된 디스트리뷰션을 보내주자.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얘기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의 퓨처 액티베이션 맵이 가우시안 유닛 가우시안, 즉 제로민, 이게 이제 평균이 0이라는 소리인데, 아니요, 평균이 0이고 분산 1, STD가 1인 경우, 그렇죠? 이 유닛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데, 자, 이렇게 되길 바란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게 만들면 돼요. 그냥 우리 액티베이션 맵을 그냥 저렇게 노멀라이즈 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되도록. 자, 해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근데 영상에 지금 요 샘플들, 요 랜덤 샘플, 요 모든 피처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그렸을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쳤는데, 얘를 여기로 이렇게 보내려면 트레이닝 셋에 있는 모든 샘플들을 가지고 평균 분산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체가 이렇게 넘어올 텐데 사실 그렇게 안 돼요. 하기 불가능해요. 왜냐면 너무 샘플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배치, 배웠죠? 배치에 있는 애들만 가지고 노멀라이즈를 할 거예요. 배치에 있는 애들만 가지고 노멀라이즈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야? 배치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어떤 피처를 평균 빼고 분산 나눠서 노멀라이즈를 시키면 이러한 노멀라이즈된 피처를 썼을 때 오리지널 X를 썼을 때보다 훨씬 더 스테이블하게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었고, 정말 간단한 아이디어에 불구하고 컨볼루션 다음에 저 배치노를 붙이는 것만 해도 엄청난 성능 향상이 있고, 사실 엄청나진 않지만 어떤 스테이블하게 학습을 한다는 측면에서 엄청 획기적인 방법론이었고, 실제 우리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작을 때는 저 배치놈을 쓰는 게 거의 뭐랄까 표준처럼 됐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작고 너무 노이즈할 때는 로컬 미니에 빠져버리는 건 많기 때문에 이걸 써서 잘 스테이블하게 트레이닝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배치. 우리가 배치 안에 64개의 샘플이 떠졌을 때 막 어떤 한 레이어, 컴보 1 레이어라고 생각해보면 이 레이어의 중간에 있는 막 64개의 액티베이션이 있겠죠. 뭐 H by W by C가 뭐 64개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노멀라이즈를 어디로 하느냐, 그러니까 배치 단위로 하는 거 오케이, 64개로 하는 거 오케이인데 어떻게 피처를 정해서 할 거냐, 즉 이 피처 전체를 64개로 노멀라이즈를 할 거냐, 아니면 채널마다 따로 할 거냐 라는 측면에서 이 채널마다 이렇게 초기의 배치넘은 이 채널마다 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채널 하나의 피처를 뭐 xi라고 해볼까요? xi라고 했을 때 이걸 그냥 어떤 하나 벡터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xi라고 하면 이렇게 벡터로 표현되고, 얘가 이제는 64개, 즉 n개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xi, j가 어떻게 되냐면 n by d, d, 자 n이
n이 요 배치의 사이즈고 d가 디멘전. 디멘전이라는 거는 h by w by 1.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d가 h by w by 1. 한 채널이니까 그럼 되겠죠. 그래서 저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된 부분들을 이렇게 어떤 우리가 매트릭스 폼으로 바꾸면 n by t 큰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평균 분산 찾을 거예요. n개의 축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n개의 요 축으로 평균 찾고 그 다음에 분산 찾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이 각각의 x들을 요 평균 분산으로 노멀라이즈 해주면 끝납니다. 좀 끝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xi를 요 평균, 그러니까 이 n개에 대해서 평균을 찾은 거로 n개에 대해서 찾아진 평균과 n개에 대해서 찾아진 분산을 가지고 빼서 나눠주면 노멀라이즈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원하는 유닛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배치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배치들, 그러니까 우리가 64개면 64개의 샘플들로 평균 분산을 찾아야 되는 거고, 자, 평균 분산을 찾는다는 건 어쨌든 샘플들이 있어야 되죠? 혼자 가지고 노멀라이즈 할 수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방법도 나옵니다. 이 다음에 인스턴스 단위로 노멀라이즈 하는 거. 여기서는 배치 단위로 노멀라이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정이 제로민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1인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피처가 훨씬 더 학습하기 편하다라고 가정은 했지만 어떠한 레이어들 이제 우리는 사실 인풋부터 정말 많은 레이어들을 쭉쭉 통과하잖아요. 어떠한 레이어에서는 사실 이런 컨스트레인이 너무 하드한 경우일 수도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어떠한 레이어에서는 얘네가 굳이 이렇게 0으로 뭉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다. 오히려 옵티멀이 오히려 여기일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어떤 레이어에서는. 그쵸? 그렇겠죠, 당연히. 모든 레이어가 평균이 모든 레이어 액티베이션의 평균 분산이 0이고 1이면은 사실 너무 아이디얼 케이스고 모든 레이어가 그렇게 나올 확률은 없겠죠. 그 말은 뭐냐? 요 0으로 노멀라이즈 한 거를 다시 한번 다른 스페이스로 보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다른 스페이스, 즉 이 빨간색에서 와서 0으로 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는 프로세스를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어떤 러너블한 스케일과 시프트 파라미터, 즉 감마와 베타라는 거를 감마와 베타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새롭게 도입을 해서 노멀라이즈 된 애들을 다시 한번 감마라는 값을 곱하고 베타를 더해서 다른 스페이스 y로 보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얘가 x고 얘가 x 해시고 얘가 y가 되는 거죠. 그렇죠? x고 x 해시고 y가 되는 거죠. 요 y. 옵티멀한 감마, 옵티멀한 베타 뭘까요? 가장 최적의 옵티멀한 감마 베타를 찾아야 되는데 뭘까요? 학습으로 찾는 거죠. 이 감마 베타를 어떤 러너블한 파라미터로 놓고 가장 최적의 감마 베타를 러닝을 통해 찾으면 우리가 가장 성능을 잘 내는 가장 성능을 잘 낼 수 있는 Y 스페이스로 옮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끝입니다. 이게 배치놈의 끝이고 배치놈에서는 어떤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배치 단위의 평균 분산 찾아서 노멀라이즈 하고 러너블한 감마 베타로 다시 한번 리프렉션을 시켜서 y를 바꿔주는, 즉 x를
요 y로 바꿔주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이제 우리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쉽죠? 근데 사실 엄밀히 하면 이거는 트레이닝 과정이에요. 사실 테스팅 과정에서는 배치가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자, 배치라는 컨셉은 뭐죠? 우리가 트레이닝 과정에서 트레이닝 샘플들을 어떤 작은 어떤 서브셋으로 묶은 건데 배치는 샘플 하나잖아요. 그냥 테스트 타임에서는 인풋이 배치가 1인 경우잖아요. 어떻게 노멀라이즈 하겠어요? 그쵸? 뭐야? 이런 평균 분산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테스트 타임에는 그냥 이 평균 분산을 이 트레이닝 과정에서 찾아진 값들의 러닝 에버리지로 그냥 쓰겠다라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쭉쭉쭉 하면서 각각의 배치에서의 각각의 에폭에서 각각의 배치마다의 평균 분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트레이닝 하면서 걔네들을 계속 러닝 에버리지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값들을 저장하고 있다가 그냥 테스팅 때는 어떤 인풋이 들어오면 그냥 그 값으로 바로 노멀라이즈 해버리는 거죠. 뭐예요? 더 이상 여기서는 배치 단위의 어떤 스태티스틱을 찾지 않으니까 얘는 그냥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인풋을 빼고 나누고 다시 이거를 곱하고 그래서 얘는 이제 이전에 어떤 풀리 커넥티드나 컨볼루션 레이어와 그냥 바로 연동이 되는 거죠. 끝났습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어떤 컨볼루션이나 FC 모듈 다음에 배치놈을 붙이고 랠리를 붙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한 우리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이 되어버렸고 현존하는 대부분의 현재 네트워크들은 다소 배치놈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어떤 FC 또는 컨브 레이어 다음에 그리고 논 리니어리티 전에 붙이는 게 일반적이고 많은 장르들이 있어요. 어떤 네트워크를 훨씬 더 트레이닝 쉽게 만들어주고 그레디언트 플로우 여기서 이제 이런 그레디언트를 백프로포션 하는 거를 훨씬 더 잘 흐르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러닝 레이트를 좀 더 높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컨버전스 레이트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이니셜에 어느 정도 라버스트하도록 만들어줘요. 노멀라이즈를 잘하면 그 다음에 이 트레이닝 과정에서 어떤 레귤라이제이션으로 역할을 해서 사실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테스트 타임에는 사실 오버로드가 거의 없어요. 그냥 학습된 거 요걸로 그냥 곱해주면 끝나잖아요. 리니어 오퍼레이션은 사실 거의 시간이 안 들어가니까 없어요. 물론 단점도 있는데 이게 이제 트레이닝과 테스팅에서 비헤이비어 다르게 동작하니까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이 레이어를 쓰다 보면 디버깅 할 때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에러가 많이 나는,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를 못하고 어떤 뭐랄까 이 배치놈 레이어를 분석할 때 에러가 많이 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매우 커먼한 버그니까 혹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빨리 왔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받고 넘어갑시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우리 어차피 이거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저희 계속 가봅시다. 네. 다음으로는 러닝 메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우리가 어떤 컨터 플랫을 기억을 떠듬어 보면 여기에서 이니셜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이니셜을 뽑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이 솔루션으로 가기 위해서는 쭉쭉쭉 그레디언트 타고 내려갈 건데 요때 이 스텝 사이즈 얼만큼씩 내려갈 거냐 이 스텝 사이즈가 바로 지금 얘기할 이제 러닝 레이트
LR이라고 표현하는데 러닝 레이트가 되겠죠. 다 얘기했던 거고 요런 얘기도 다 했어요. 자,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크다. 그런 경우에 우리의 패스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초기에 로스가 떨어지는 속도는 빠르지만 아주 빠르게 어떤 로컬 미니멈으로 수렴을 해버릴 거예요. 즉 성능이 제한적인 곳으로 수렴을 해버려요. 이런 파인 디테일한 것까지 못 내려가는 거죠. 러닝레이트가 너무 크니까. 반대로 러닝레이트를 너무 작게 했다.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다. 좀 미세하게 움직이면 학습 속도는 매우 느릴 거예요. 매우 느리지만 충분한 우리가 시간이 있다면 러닝레이트를 너무 강하게 했을 때보다 성능이 좋아질 거예요. 왜냐? 얘네들은 천천히 내려가긴 하지만 조금씩 글로벌에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럼 이번엔 너무 높은 러닝레이트를 했다. 너무 하이 러닝레이트 해버리면 바로 발산하겠죠. 얘가 내려오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발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러닝레이트를 했을 때 이렇게 로스가 아름답게 떨어지고 저희가 가장 높은 성능을 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과연 어떠한 러닝레이트가 가장 우리에게 좋느냐? 이런 쿨 러닝 들어있는데 어떤 러닝레이트가 가장 좋느냐? 쿨 러닝레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론은 all of them. 즉 이 모든 애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사실 얘는 빼고 컨버전 경우 말고 너무 러닝이 큰 거, 너무 높은 거, 너무 낮은 거 둘 다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단일값, 어떤 컨스턴트 값으로 쓰지 말고 얘네를 어댑티브하게 쓸 수 있으면 어댑티브하게 러닝레이트를 쓸 수 있으면 초기에는 이 하이 러닝레이트에서 빨리 떨어뜨리고 나중에는 천천히 떨어뜨릴 수 있으면 우리가 컨버의 속도도 늘리면서 성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겠죠. 그쵸?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얘기한 어댑티브 러닝레이트 스케줄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어떠한 러닝레이트를 컨스탄트 값으로 주지 말고 처음에 큰 값으로 시작했다가 점점점 속도를 줄여라. 내려오다가 속도를 점점 줄이자. 움직이는 속도를 라는 거고 이런 경우죠. 이렇게 점점 크게 내려오다가 점점 속도를 줄이자 하는 거죠. 자, 점점 속도를 어떻게 줄일까? 첫 번째, 어떤 고정된 이터레이션마다 고정된 에폭마다 러닝레이트를 한 번씩 줄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게 레슨넷에서 쓰던 방법인데 어떤 픽스 포인트, 레슨에서는 30번째 폭, 60번째 폭, 90번째 폭에서 러닝레이트를 0.1씩 줄여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0.1의 러닝레이트 썼다. 여기서부터는 0.01, 0.001로 줄여들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로스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한번 훨씬 더 줄일 수가 있고 이때 어느 정도 컨버지가 되다가 또다시 줄여서 점점 성능을 높일 수가 있죠. 우리가 고정된 0.1의 러닝레이트를 계속 썼다면 우리의 그래프는 이렇게밖에 못 갔을 텐데 이렇게 어댑티브, 발산을 하진 않겠죠? 이렇게 밖에 못 가지만 이러한 퍼포먼스 임프로브먼트를 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하면서도 이렇게 했을 때 룰렛에서 잘 학습시켜 있다라는 발견을 한 거죠. 매우 간단하면서 의미가 있는 발견이었고 그러면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방법이 뭘까? 생각해보면 그냥 러닝레이트를 이렇게 리니어하게 떨어뜨려 보자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 건데 이제 이 알파가 어떤 이니셜 러닝레이트가 있었으면 이니셜 러닝레이트 1이라고 해봅시다. 내가 1로 시작했으면 여기가 1-t의 라지 t 라지 t가 전체 F 개수를 이렇게 해서 노멀라이즈를 하면 알파 플러스가 이제 t번째 F에서의 러닝레이트라고 치면
이 러닝 레이트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리니어하게.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더 스무드하게 학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NLP 쪽에서 획기적인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BERT라는 모델이 있는데 BERT라는 모델에서 이런 식으로 리니어하게 줄어드는 러닝 레이트를 사용합니다.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인버스 스퀘어 루트. 이니셜에는 정말 빠르게 러닝 레이트를 떨어뜨리다가 점점 러닝 레이트를 떨어뜨리는 속도를 줄여서 우리의 옵티미제이션이 패스를 따라가는 속도를 조절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어댑티브하게 학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어떤 러닝레이트 스케줄이 정말 중요하고 러닝레이트를 단순히 고정된 값으로 하는 것보다 어댑티브하게 어댑티브의 핵심은 처음에는 빨리 떨어뜨려서 컨버지를 빠르게 시키다가 점점점 컨버지 속도를 줄여서 어떤 디테일한 결과를 잘 내도록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미니매치 네, 여기까지 러닝레이트 스케줄링이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스피커가 커지신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어때요? 따라오시기 어렵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혹시 어려우신가요? 어떠세요? 노력 중입니다. 네. 조금 더 천천히 갈까요?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네. 저희 이제 정말 거의 다 왔고 조금만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어렵죠? 어려우신 분들은 꼭 유튜브 가셔서 한 번 더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쵸. 저희가 좀 천천히도 가는 것도 좋은데 또 끝까지도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조금 이 속도로 일단 가긴 할 텐데 혹시 제가 그 녹화본 올려드릴 테니까 꼭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됐죠? 네, 계속 가봅시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옵티미제이션을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스토카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쵸? 이거 어떻게 구성되는 거였죠? f폭을 n번 돌면서 그쵸? f폭을 n번 돌면서 어떤 배치 샘플링을 해서 트레이닝 배치 샘플링을 해서 이 배치마다 이렇게 로스 그레디언트를 찾아서 이 previous 파라미터를 new 파라미터로 업데이트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고 써볼까요? new 파라미터고 이게 previous 파라미터고 이게 러닝 레이트고 얘가 로스 그레디언트 디언트인데 그쵸?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어떻게 표현됐죠? 전형적으로 어떤 배치 샘플을 찾아서 얘를 이제 네트워크에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해서 로스를 찾고 로스를 미분해서 백 프로파게이션해서 그레디언트를 찾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쳤죠. 이게 네스익 옵티미제이션이었는데 자 이게 옵티멀한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로스가 한쪽 방향으로는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데 한쪽 방향으로는 너무 천천히 움직일 때 어떻게 하느냐. 즉 우리가 어떠한 요게 그거죠. 파라미터 스페이스. 우리가 러너블 파라미터 스페이스 W1, W2로 했을 때 이렇게 두 방향이 있을 텐데 파라미터 1 쪽으로 W1 쪽으로의 그레디언트와
W2 쪽으로의 그레디언트를 생각했을 때 이 2 쪽으로의 그레디언트는 엄청 큰데 1 쪽으로의 그레디언트가 너무 작아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택이 움직이고 반대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즉 한쪽으로는 너무 그레디언트가 크고 한쪽은 너무 작아서 이렇게 지그재그 패턴으로 움직여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SOD들 그냥 쓰면. 그래서 어떤 셜로우 디멘전, 그러니까 이쪽 W2 쪽으로는 너무 천천히 프로그레스가 일어나서 어떤 스티피스티 디렉션으로는 또 지터링, 즉 이렇게 지터링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지그재그로 흔들리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 결론은 뭐냐? 한쪽, 그러니까 W1 쪽으로는 너무 천천히 움직이고 W2 쪽으로 너무 빠르게 움직일 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이제 로컬 미니마와 새들 포인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스가 이렇게 그려져서 이 점에서 딱 글로벌 미니멈 하나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그래프는 사실은 로스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로컬 미니머들이 사실 존재를 하고 실제로는 얘네들을 통과해서 요 글로벌 미니멈으로 가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다가 이 그레디언트를 쭉쭉 따라오다가 여기 로컬 미니멈 빠져버리면 이 그레디언트 어떻게 되죠? 0 돼버리죠? 그럼 더 이상 학습이 진행이 안 돼버리죠. 그래서 어떠한 이 중간점에 빠져버리고, 새들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W1이고 W2가 있을 때 이 W1에 대해서는 얘가 맥시멈 값을 갖는데 이 점이 W2의 경우에는 미니멈 값을 가져버려요. 즉, 이 경우에도 어떤 W1에 해당하는 로스와 W2에 해당하는 로스가 둘 다 0이 돼버려요. 뭐냐? 그레디언트가 0이 돼버려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어떠한 로컬 미니멈 또는 새드 포인트에 빠져버린다. 문제고, 이런 새드 포인트가 실제로는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SGD를 가지고 이게 쭉쭉쭉 이 로스를 제한을 해서 로스를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려고 보니까 이 검은색 그래프인데 이렇게 매우 노이즈하게 옵티마이즈가 되어가는 걸 확인을 한 거죠. 앞서 말한 얘기들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정말 더 팬시어하고 어드밴스드한 옵티메이트 테크닉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지 모멘텀, 뭐 네스터 오브 모멘텀, 뭐 아다 그레디언, RMS 그레디언, 아담, FGS 등 같은 수많은 방법들이 제안이 되었고, 저희는 모두 다룰 수 없지만 이 두 개를 이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고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말씀드렸지만 아마 2주 남았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도 있으시겠지만 꼭 2주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본인 걸로 만드시고 프로젝트도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남은 2주, 3주 잘 마무리하셔서 뭔가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질문하셨죠? 은식님 페이지 25에서 페이지 25로 갑시다. 분산이 리니어하게 변환되는 게 독립성 가정. 맞습니다. 네. 이 각각의 엘러먼트들이 다 독립적으로 사실 만들어지기 때문에 분산이 그냥 리니어한 서메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거고, 공분산 텀이 0인, 그쵸? 공분산 텀이 0이죠. 네.
이건 공분사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리고 네, 정민님 혹시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아, 네네. 메일로 주시면 되고, 아, 저가 한 2주, 2, 3주 정도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메일을 한 번씩 놓치긴 하는데 정말 죄송하고, 이제 잘 볼게요.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나 필요하신 거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